추미애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신나신 것 같아요. 그냥 즐기기로 작정을 했죠. 즐기기로 작정했죠.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 공통 질문입니다. 경선 과정이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네. 감정의 기복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경선 과정의 순간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장 분했을 때. 가장 분했을 때는 윤석열의 논리로 이낙연 후보가 저를 저격할 때. 기틀에 불과한 손준성 검사를 왜 안 쫓아냈느냐. 장관이 임명권자 아니냐. 자꾸 그러면서. 그건 손준성 기틀 하나 뽑았다고 윤석열 그 만행이 다 드러납니까? 아직도 분하신 것 같네, 보니까. 아직도 분해요. 외롭고 슬프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난 후에 조국 탓되고 추미애 탓되길래 전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장관을 위로하라고 법무부에 보냈다. 근데 그런 일로 이낙연 대표가 보내서 왔다고 한 적도 없는데 추미애가 몰라주니까 인간적으로 배신스럽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슬프더라고요. 인간적인 연민도 느껴지고. 신나고 즐겁고 벅차고 이랬던 순간은요. 최근에 엄청 바쁘게 일정을 짜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네, 그 바쁜 일정을 막 소화를 다 했어요. 포항 갔다가 경주 갔다가 안동 갔다가 대구 갔다가. 그런데 포항 경주 이쪽에는 다른 후보 왔을 때보다 더 뜨겁고 더 많이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그리고 거기에 피켓을 다 들고 나오셨는데 개혁 대통령 이런 피켓이에요. 신나고 제가 나와서 고맙고 자기들도. 추미애의 지지자들 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피켓 들고 막 추미애 대통령 막 외치고. 네네네. 네. 자기들 잔치인 거예요. 네. 저를 초청해놓고. 그래서 후보보다 자기들이 더 좋았다. 자기들이 막 열창을 하고 막 외치고 그래서 제가 덩달아 흥겹고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제가 두 자릿수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참 신나고 즐겁고 막 나오니까 저를 안 찍었던 분들도 다 하이파이브를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이재명 표야 다. 근데 이재명은 난 안 찍었는데. 네, 이재명은 그냥 갔대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저는 한 분 한 분 다 속없이 하이파이브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지사를 찍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지사는 떠나버렸고 네. 추미애 후보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추미애하고 하이파이하고 네. 내 표가 돼야지. 네. 하이파이브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들 하잖아요, 좀. 경선 들어가서 제일 신나신 분은 추미애 후보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할 말 하니까 속이 다 우려난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될 말을 들으니까 깃발 올리고 난리가 난 거죠. 혹시 후회되는 말, 행동,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꽁 잡는 매라고 했는데 두고 봐라. 꽁은 틀림없이 머리 받고 멀리 날지도 못하고 끝난다 그랬더니 적중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가 옳았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잖아요. 예언가처럼 따박따박 마치고 있다. 신나구나, 지금. 그러니 뭘 후회하겠어요, 제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경선 기간에 평상시에는 접하지 못했던 세간의 인식하고 밀접하게 접하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직접 지지자 혹은 직접 비판자를 만나잖아요. 그들이 던진 시선 중에 이 지점에서 크게 내가 오해받고 있구나. 그것도 확인하는 기회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실물이 더 예쁘다. 두 번째는 또 제가 검찰개혁을 이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추장군이라고 별명을 그분들이 붙였는데 그 이면에는 고집이 세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설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 고집이라는 건 사실은 원칙에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칙을 세우기까지는 많이 경청하고 저 스스로 연구하고
또 반대 논리가 뭔지, 또 저의 세운 논리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저 나름 점검을 다 하고서 한번 세웠으면 그 원칙 가지고 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심이 없거든요. 제 이해관계라면 제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공적 문제니까 제가 타협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타협과 야바위를 시도했던 쪽에서는 고집이 세다라고 막 덮어 씌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 윤석열 이 검난 사태를 보면서 아, 그게 고집이 아니고 원칙이었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 자랑. 그러니까 오해를 물어봤는데 또 자랑으로 연결하시네. 네. 그러면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네. 정치인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치인은 시대 과제에 천착을 하면서 그 도전에 응전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의 양극화 문제 이런 걸 보면서 대중언어로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저도 진화하고 있는 중이죠. 대중 설득력을 가져야 되니까 지대개혁이라고 처음에 제가 2017년에 주창을 했더니 어떤 분은 그 케이크에다가 지대개혁을 이렇게 이쁘게 써가지고 케이크도 만들어서 보내시고 그래요. 그런데 지대개혁이 뭔지 아직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쉬운 언어로 설명을 자꾸 하는데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박에 설명이 되는 사건인 거죠. 결국은 권력과 자본이 결탁을 해서 불로소득을 키우는 그런 도박사회에 이 부동산이 재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으로 대중언어를 사용하는 스킬이 점점 좋아지고 네. 대중과 점점 다가가고 그렇게 네, 성장하고 있다고 네. 스스로도 느끼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에코가 추미애가 옳았다예요.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대표 공약은 지대개혁.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 양극화를 막는 근본 해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본인만의 정책은? 에코 정의를 세우겠다. 에코정의. 기후 정의를 세우겠다. 네. 기후 약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선 기후 정의를 헌법 개정 시에 기본권으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헌법 1조 3항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이 기후 약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을 세워야 하는 기본 의무 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헌법에.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본인만의 정책은요? 근데 저출산이라 그러지 않고요. 요새는 저출생이라고. 출산은 여자만의 문제인 것 같죠. 그렇죠. 리프로덕션 그럼 마치 여자의 문제가 되고 리버스 그러면 모두의 책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고 분단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복지비를 더 두텁게 만들어내야 되고 또 기후 정의를 세워서 미래가 밝게 만들어줘야지만 네, 그 우리의 미래가 유지가 된다, 밝다 하는 전망을 정치가 제공해줄 때 가능한 거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뭡니까? 제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식견과 비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2017년에 신세대 평화론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70년 된 군행전도 해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냉전은 기술 패권주의, 기술 표준을 미중 간에 누가 차지하느냐인데 이 분단 구조라는 약점이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편이 되지 마 이렇게 요구하겠죠. 중국은 또 반대로 사드 문제처럼 미국 편이 되지 마 이럴 거죠. 그래서 분단 구조는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체하기 위한 신세대 평화론을 얘기한 거고요. 신세대 평화론 말씀드린 직후에 이 평화올림픽 열렸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를 제가 그걸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책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후보가 네. 되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예. 네, 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 달 착륙 네. 이런 거 예산 써야 되냐. 미사일 지침에서 우리가 그 해제된 것 이런 거 보면은 극보수 쪽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 만들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군축이 아니고 군비 확장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주개발 산업 쪽으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세대 평화론과 연동이 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만 포기한다면 그 핵 미사일 기술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그런 기술 협력을 한다면 다음 세대가 우주를 놓고도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평화적으로 우주를 개발하는 남북 공동연구도 신세대 평화론 속에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월드컵 2년에 한 번 하자고 하는 네. 피파 내 주장이 있어요. 월드컵 2년에 한 번 하자는 거는 저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남북한 경기. 남북 간의 네네. 남북 간의 경기를 2년에 한 번 하자. 네네. 귀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냐? 정치하고 질문의 상관없는 장르가 거예요. 바뀌었어요. 네. 있다고 믿어요. 왜 귀신이 있다고 믿느냐 하면 만약에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나라를 잃고도 그 타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귀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 그죠? 조국에 와서도 남북이 이념으로 쪼개지면서 온전하게 당신들이 그렸던 그런 조국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역사를 그렇게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죠. 이제는 그만한 저력이 있으니까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서 그 독립운동에 바쳤던 선열들의 취지에 맞게끔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삐뚤게 걸어가고 있으면 그 원혼이 이렇게 떠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역사의식을 가진 여러분에게 공포를 드릴 겁니다. 공포를 드릴 겁니다. 좀 똑바로 합시다. UFO는 있어요, UFO? UFO도 있을 것 같아요. 점도 보거나 믿으십니까? 예지력이 강한 분들의 능력은 믿어요. 아, 예지력이 있는 네.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네, 믿는다. 네, 네. 점을 보지는 않지만. 네, 네. 좋아하는 K-팝 그룹 있으세요? 걸스데이 그 노래 하나에 꽂힌 거죠. 어떤 노래요? 여자 대통령. 다른 K-팝 그룹은 모르고 약간- 하필 여자 약간- 대통령을 불렀기 때문에. 네, 네. 최근 1년 사이에 네.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넷플릭스나 뭐 미드나 보시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제 빠른 배속으로 뭘 빠른 봤느냐 배속으로. 하면 사랑의 불시착을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 현빈을 좋아하거든요. 그걸 딱 봤어요. 현빈을 네. 좋아해서 근데 그게 생각하니까 여운이 막 남아. 빠른 배속으로 봤지만 일단 현빈을 좋아해서 쫙 빨리 봤는데 네. 다 보고 났더니 아쉽다 다시 네, 네.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어요? 역시나 그 스위스의 그 다리 위에서 원래 부모가 정해준 정혼자를 옆에 두고서 서로 저게 내 스타일인데 피차 그러는 거. 그게 가장 최근에 본 것이고 네네. 가끔씩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짬날 때 이렇게 챙겨 보십니까? 아니 제가 머리를 좀 식히려고요. 저라고 고집세다는 얘기 들으면 끊임없이 해명만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좀 틈틈이 틈틈이. 네네. 바쁘니까 막 빠르게 돌려가지고 보기는 봐야 되겠고. 자, 고발 사주권의 본질이 뭐예요? 검난이에요, 검난. 정치 군인과 군 출신의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권력을 쥐락펴락 해보고 권력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을 잡겠다. 그래서 총선 직전에 검란이죠, 정확하게는.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손준성 개인 깃털 뽑기 이걸로 해결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는 디지털 증거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공수처가 11월쯤 돼가지고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니까 정치 수사라고 오해받으니까 연기를 하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공수처가 네. 제 시간 내에 제대로 빨리 수사하라. 네, 네. 대장동 건의 본질은 뭡니까? 우선 이재명 비리 의혹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그건 턱도 없고 사실은 지대 개혁이
근본 해법이다. 지대 개혁 없이는 그런 자본과 권력이 결탁을 해서 토지를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부패의 고리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지사와 연결하는 건 어림없고 네. 이런 사안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역시 지대개혁.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다 추미애 자랑으로 지금. 이제 설득이 되시죠? 윤석열의 강점은 뭐고 나의 상대적 약점은 뭡니까? 질문이 기분 나빠요. 아니 아니 이제 왜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추미애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느냐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랬는데 거짓말 탐지기 되니까 삐 해가지고 거짓말이 된 거죠. 그 정도인데. 그것도 보셨어요? 그거 요약된 기사만 봤어요. 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 경선 준비하느라고. 윤석열 후보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나색 하나 안 바꾸고 잘한다. 고개만 이렇게 좌우로 빈번하게 돌릴 땐 아마 거짓말일 확률이 더 많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저는 정직하게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쫄지 않고 이것이 그냥 본인의 약점. 상대가 이런 점은 대선 과정에서 유리해 보인다. 근데 나는 그런 게 없다. 네. 그런 관점에서의 강점과 약점.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서. 알아요. 근데 비교 당하는 게 기분 나쁜 거지. 네. 자, 그럼 거꾸로 네, 네. 본인의 강점. 저는 5년을 맡길 만한 검증이 다 된 그리고 갖춰야 될 요소, 뭐 추진력, 돌파력, 개혁성 두루 갖춘 거의 유일한 후보다라는 거죠. 유일한 후보. 네, 그래도 거의라고는 하네요. 앞에. 거의 살짝. 네, 그렇게 준비된 후보인 반면 네. 윤 후보의 약점은 거기에 비하자면 아, 윤 후보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지 손발을 쓰는 건 아프리카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날 저는 양동시장에서 6남매를 낳기란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거든요. 그 손이 없었으면 이 사회가 지탱이 됩니까? 홍준표 강점과 약점. 홍준표 후보는 능청스러워요. 버터가 니글거릴 때는 빠다라고 하잖아요. 빠다. 네. 빠다를 잔뜩 드시고 나오신 것처럼 능청스러워요. 네. 약점은? 또 그것이 진지하지 못하다,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약점이기도 하죠. 이 전체 과정 중에 내가 저걸 넘어서고 싶은데 네.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같은 거를 느끼셨어요? 한계는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건 추미애가 다 마음에 드는데 현재의 1등이 이재명이니까 그것이 한계예요. 나의 한계가 아니라 네. 지금 환경이 한계다? 환경의 한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롤 모델이 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롤모델 되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래 지도자 역시나 메르켈이겠죠. 메르켈? 네. 메르켈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잖아요. 뭘 치장을 하지 않고 굳이 뭐 언론을 향해서 뭐 잘 봐달라 이런 것도 없고요. 묵묵히 자기 철학을 정책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툭툭 던지면서 이 시대를 끌고 가는데 그런 지도자가 결국은 전쟁 범죄 국가인 독일을 인권에 있어서 가장 앞선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담담하고 대범하죠? 네네. 네. 화려한 건 없는데. 네. 문 대통령이 이룬 성과 중에 이 점을 가장 높이 친다. 외교 분야이기도 하고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정말 탁월하고 참 차분하시다. 여론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본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저는 다음 5년이 지대개혁, 신세대 평화 이런 걸 정말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음 5년을 그 토대를 구축하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 분단구조는 우리의 약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진단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통찰과 또 준비했던 것들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라는 강한 그 꿈이 생겼어요. 본인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저는 가장 적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다음으로 적합한 사람 누굽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인 것 같아요. 내가?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거친 사람이고요. 이 지사님은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하시고 있죠. 네, 제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본인이 후보가 안 된다면 본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아, 그거야 뭐 제가
원팀 정신을 일찌감치 강조를 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당의 필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본인이 후보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저의 모든 권한을 당에 위임을 해야죠. 원팀 승리를 당이 뒷받침해야 되니까. 수많은 경선을 지켜보셨잖아요. 네. 이번 경선이 3주면 끝이 나는데 원팀에 대해서 걱정할 만큼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면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경선 선 넘기를 조금씩은 해왔죠. 후보의 뭐 성격을 문제 삼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였지 프레임 자체를 확 바꾸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 안희정 후보는 상대 진영의 논리 가지고 와서 문 후보를 저격한 그 방식은 아니었죠. 그냥 화합과 협치는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중도 확정성이 내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 근데 저항 세력의 논리 가지고 이쪽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죠,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의 표가 좀 더 많이 붙어서 추미애가 중심추를 확 잡고서 이 개혁 진영을 튼튼하게 만들면 그분들이 너무 멀리 가면 정치적 미래도 매장이 되겠구나 할 때는 이쪽으로 또 수렴이 될 겁니다. 이것도 본인한테 표 많이 달라는 얘기를 연결하시네. 본인의 표가 많이 나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내가 다 중심을 잡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경고장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수렴될 것이다. 수렴될 것이다. 네, 네. 추미애에 의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추미애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가만 듣고 보니까 그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를 지지해줘야 될 이유를. 네, 2차 수익을 앞두고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개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촛불 개혁 완성은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 역사를 완성시키느냐 아니면 불을 아예 끄뜨리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